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노사정 상생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표적 당사자가 된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로 지칭되는 저임금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노동계의 긴장감이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서 그렇게 긴장감이 더 높아졌는데 임금 액수를 줄여서 그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죠.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를 받으면 대규모 SOC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협상만 타결되면 우리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건설, 생활편의 시설 등 SOC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노사정 일자리 상생 모델입니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까지 결의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면 풍선 효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노조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엔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정의당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당정이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 또 노동단체가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배경은 또 무엇인지 김나한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광주 인근 전남 한평군에 빅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 6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경차형 SUV 차량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민관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 임금은 연 4천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정이 이뤄질 여지는 있지만 기존의 절반 수준인 겁니다. 이 연봉은 낮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육아, 여가 생활 등 생활 기반과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만 직간접적으로 1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최악이라 평가받는 고용 상황 때문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실업자 수는 최근 19년 중 가장 많은 111만 7천 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초헌법적인 조치라며 완강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임금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하는 데다 다른 지역까지 고려하면 일자리가 도리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협의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연봉 수준과 적정 근로시간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SOC 예산 반영 등을 감안할 때 광주형 일자리의 데드라인은 사실상 오는 15일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당정이 팔을 이렇게 걷고 나섰지만 현대차 노조는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른바 반값 노동이고 과잉 설비로 자동차 산업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뻔한 실패를 두고 정부와 기업들이 7천억을 투자한다는 어리석은 짓은 지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현대차 본사로가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6일 울산 공장에서 집회를 연 뒤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자동차 산업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주 공장에선 연 10만 대의 경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4만 대에 불과해 과잉 생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 다른 공장의 일감이 줄고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광주 공장 노동자들이 받을 이른바 반값 연봉도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회사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시작할까요? 예. 예. 첫 키워드는 그들의 동병상련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들이라 하면 예,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예. 여야의 원내대표인데요. 두 사람은 친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 관계는 친한 사이인데요.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인데요. 최근 한국GM 노조에서는 지난 8일부터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노동계는 민주당의 원래 지지층이었지만 홍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당에서 최저임금 산입 문제부터 시작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계 요구랑은 반대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자 홍 원내대표에게 집중해서 공격하면서 사무실까지 점거한 겁니다. 예. 사진 한 장을 또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입니다. 예. 지난주에 여기서 지만원 씨 등이 중간에 보면 김성태 규탄이라고 돼 있는데 집회를 벌이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크게 비판했었고요. 예.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집 앞 도로 건너편입니다. 예. 일부 시위자들은 집 앞에 저렇게 노숙 시위까지 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 물러나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주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진상규명위원 위촉에 반대하자 태극기 부대가 강하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한때 지지층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했는지 그 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격렬하게 항의를 받는 그런 상황. 두 사람이 그 상황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는 현안마다 부딪혔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대편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홍영표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GM 노조원들이 정치 세력화의 모습은 노동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지. 예. 예. 상황은 비슷하지만 좀 더 보면 원인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당의 중도 보수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극우인 지만원 씨 등과 선을 긋고 향후 전당대회 등을 감안했을 때 일부 강경 친박과는 좀 견제해야 된다. 이런 시선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입법 과제가 많아서 노동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 GM 노조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